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 법률사무소 강물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가장 큰 로펌인 법률사무소 강물은 2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문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문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여러분이 용건을 말씀하시면 아니다. 요즘에는요, 이 변호사 사무실 찾아도 주차할 데도 없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가볍게 전화하셔가지고 시간 약속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이 근처에 커피숍 많으니까요. 법률사무소 괜히 다른 사람 그 법률사무소 오가면서 너 혹시 무슨 사고 쳤냐고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밖에 커피숍에서 만나야 그러면 더 좋고요. 점심시간에 밥 사겠다 그러면 저 아주 좋아합니다. 자,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한테 물품 대금이나 또는 빌려준 돈, 공사 대금, 밀린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줘야죠. 지불각서를 받아야죠. 내가 언제까지 귀하에게 돈 주겠다. 반드시 그와 같은 약속을 종이에 써서 받든지 문자로 받든지 카톡으로 받든지 이메일로 받든지 아니면 말로 해서 녹음을 하든지 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근거 서류나 녹음 영상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오는 사례와 아무것도 없이 오면은 이 변호사는 정말 짜증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와 같은 서류를 가져오면 변호사는 이분 변호사 선임료 조금 깎아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기가 쉽거든요. 상대방이 오리발을 못 내밀어요. 자, 제가 이제 차용증이나 이와 같이 누가 돈을 지불하겠다는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떼인 돈 받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변호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일부만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인지를 제가 물어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내년 6월 3일에 이제 시의원, 도의원, 시장 선거인데 거기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꿈꾸고 있다거나 선거 운동을 하면은요, 주변에 평판이 나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변의 평판을 조금 좀 흠이 나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살짝 경고만 주고 암시만 줘도 돈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 정도가 어떠하냐? 사실은 본인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 재산, 배우자 재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재산 정도를 보고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해서 거래처가 계속 생기느냐, 어쨌든 맞춤식의 처방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어디서 목공예를 주문했는데 그곳에서 자기 그 가게에서 고객 명단, 어느 누구에게 어떤 물건의 의뢰를 받아서 그걸 멋있게 만들어서 납품을 했다.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올림으로써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집 주소 파악해서 등기부등본 떼어서 이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거 또 기본으로 속하고요. 요즘에는 변호사들도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나옵니다. 어떤 카드를 쓰고 있고 어느 은행 거래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신용도를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아주 신용이 좋은지 진짜 꽝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압류할 수 있으면 미리 재판하기 전에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길 거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돈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둘러싼 지인들 사건이 많습니다. 좀 변호사 비용을 조금만이라도 많이 받았다면 나중에 꼭 뒷말이 있어요. 모임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시 생각하는 게 평생 고객이니까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자, 까짓 거 지금 명예훼손 신청하자. 변호사 비용 한 100만 원만 가져와라. 내 이름으로 소송 제기하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재판 서류를 송달하면 상대방은 결국은 반박할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답변 안 하거든요. 다만 이 서류를 어떻게든 전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의 역할이 한 90%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고요. 이제 판결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을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선서하고 내 재산이 얼마입니다 한 적이 있죠. 이거 만약에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부르면은요, 형사 사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음주나 폭력,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치 범법자가 된 기분으로 그 직전에 합의하자고 오는 확률이 한 50%는 됩니다. 예,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은행연합회,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등재를 하도록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은요, 혹시 이 사람이 결국 내 이름을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뭐 사업을 하거나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무언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은행 거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신용이 말 그대로 꽝이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몇 년 지나서 잊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돈을 갚아야겠다. 나를 이렇게 신용불량 걸었던 거 좀 취소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게 되거든요. 제가 계략적인 이런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느끼는 바가 뭐죠?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돈 받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멘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나의 건강, 정신 건강, 몸의 건강, 스트레스가 우리 장기에 굉장히 나쁜 영향 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식단 관리만 잘해도요, 빵 잘 좀 절제하고 또 쌀 절제하고 채식 또는 뭐 우리가 지중해식이라 그러죠. 생선 또 뭐 이런 식사만 해도 우리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걸 보셨잖아요. 법률 분쟁에 있어서도 나의 체질을 이와 같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왕 흘러간 엎질러진 물이거든요. 멘탈 관리를 잘하면서 기다리면은 혹시 그분이 이제 뭐 한 70세 이상이 되고 몸도 아파서 경제 활동할 가능성이 없으면은 뭐 실제 포기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잊어버려라.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돈 잃고 내 건강이면 그 같은 제가 육두문자를 씁니다. 바보, 비읍, 시읍 없다. 당신 그렇게 되지 말으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걸 난 볼 수가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저는 이제 멘탈 관리를 잘하고 정서적인 그런 좀 멘토 역할을 변호사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결국 우리가 이제 거미줄 쳐놓으면은요, 거미가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먹잇감이 오듯이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상대방이 이 돈을 갚지 않을 수 없는,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거고요. 저는 이 변호사 경험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또 주변 또 친구, 후배, 지인으로부터 뒤통수 맞고 발등 찍힌다 하더라도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하늘이 허락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법률 문제가 있으면은 자, 찾아와도 주차하기 힘들다. 전화로 하는데 돈 달라 그럴 수는 없겠죠? 전화, 통신수단, 문자, 카톡으로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